여러분 안녕하세요. 2030 투자메이트 진유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까지 공유 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계좌는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계좌별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될지 아주 꼼꼼하게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계좌 분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마 그냥 한 계좌에서 매도 매수를 마음껏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 계좌를 분리해서 투자하면 훨씬 더 계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계좌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단기 계좌는 3개월 이하로 투자할 종목들을 보유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단기 계좌에서는 레버리지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중소형주도 하고 이렇게 단타나 아니면 스윙 투자하기 좋은 계좌입니다. 그래서 단기 계좌는 아무래도 매매가 많다 보니까 수수료 적은 증권사에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좌 할 때 저는 이제 시황 분석이랑 차트 분석해서 손익비 좋은 종목을 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기 계좌입니다. 중기 계좌는 보통 3개월에서 3년 정도 투자할 종목을 중기 계좌에 넣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기 계좌에는 떨어져도 마음이 든든한 펀더멘탈 튼튼한 우량주를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기 계좌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매매가 좀 있는 편이니까 최대한 수수료 적은 증권사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기 계좌도 마찬가지로 시황이랑 차트 분석하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계좌는 3년 이상 투자하는 겁니다. 얘는 최소 3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지수 투자,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ETF 투자를 이 장기 계좌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장기 계좌는 절세 계좌 비중 한도를 먼저 채웁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SA나 IRP 등 이제 절세 계좌에 장기 계좌 비중을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 1년에 2회 정도 저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각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계좌를 만들었으면 각 계좌별로 비중을 어떻게 할지 먼저 분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단타는 좀 그렇다 하는 안정형이시라면 장기 투자 계좌에 비중을 거의 80%로 놓고 중기 계좌만 조금 투자하실 수 있는 거고 나 단타도 조금 해보고 싶다 하면 이 단기 계좌의 비중을 좀 높이고 이 두 개를 또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공격형이신 분들은 또 단기 계좌를 10%로 늘리고 중기 40, 장기 50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막 단기가 80%고 이러면은 조금 어려운 면이 많겠죠? 그래서 단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많아야 한 20% 정도 비중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는 이제 내가 없어도 된다 이 정도의 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자의 또 성향에 맞게 커스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 계좌 또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했지만 거의 3년 이상 투자할 종목이고 진짜 10년까지 투자하겠다라는 종목들 장기 계좌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추매는 하되 매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고 있고 그리고 이 지수추종 ETF를 활용합니다. 이제 기억 상실, 그러니까 사먹고 까먹는 매매법이 적합한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1년에 최대 2회 정도 저는 매수를 하고 있고 이 2회를 매수하는 타이밍은 공포탐욕 지수가 여기 극단적 공포일 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그럴 때는 파킹 통장이나 이런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단기채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돈 같은 거 생기면 이제 파킹 통장에 넣어두고 여기 극단적 공포 오면 장기 계좌 비중을 채웁니다. 장기 계좌 비중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S&P 500, 나스닥 100, 반도체, 빅테크, 배당 이런 식으로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절세 계좌는 국내 상장된 ETF를 사용하셔야 되고 나는 이 절세 계좌 말고 더 장기 계좌를 넣고 싶다 하신다면 해외 상장된 ETF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30, 35, 15, 20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반도체나 빅테크는 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위험성이 있는 자산이니까 장기 계좌에서는 비중을 좀 낮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기 계좌 보겠습니다. 중기 계좌는 이제 3개월에서 3년 정도 투자할 종목을 중기 계좌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수수료 적은 증권사 사용하고 펀더멘탈이 튼튼한 우량주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내가 믿음이 있는 주식을 중기계좌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가 되어도 왜 이렇게 싸졌지 하면서 추매할 수 있는 주식을 중기계좌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이제 비중을 미리 정해놓고 채운다는 느낌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중기계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비중을 먼저 확보를 하는 거예요. 많이들 리스크 관리를 채권이나 배당주로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는 현금입니다. 이게 아무리 하락장이 와도 현금이 많으면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기계좌는 현금 비중을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 30% 그리고 투자를 70% 하겠다라고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보통 이제 최소 20% 정도는 항상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시장이 극단적 탐욕이다 이러면은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극단적 공포다 그러면은 이건 기회가 될 수 있겠네 하면서 이때 현금을 쓰는 거죠. 그럼 현금 비중이 이제 낮아지겠죠.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투자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좌에서는 보통 이제 섹터별로 비중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 S&P 500 맵이 있거든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한눈에 나타난 맵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테크놀로지, 파이낸셜, 헬스케어 이렇게 섹터별로 나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확인하실 수 있고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섹터는 보통 이제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산업재,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식으로 섹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보통 이제 반도체, A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주식을 말하고 보통 대표적인 ETF는 이제 QQQ, SOXX, SMH 이런 ETF들이 있고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스트리밍, 미디어 하는 주식들이 있겠고 요거의 대표 ETF는 XLC고 구글, 메타,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소비재 레드를 이제 경비 소비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아니면 여행, 레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XLY가 대표 ETF고 아마존, 테슬라, 나이키, 비자, 맥도날드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는 말 그대로 경기가 나빠져도 우리가 무조건 소비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담배 피잖아요. 약간 그런 거. 식음료, 생활용품, 유통 이런 것들이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펩시코,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같은 거를 말하고 대표 ETF로는 XLB, 그래서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에브비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인데 금융은 은행, 보험, 자산운용 관련된 주식들이고 대표 ETF는 XLF, 대표 종목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석유, 가스, 정유고 XLE가 대표 ETF고 대표적으로는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는 항공, 방산, 건설, 물류 이런 애들이 있고 XLI, ITA 얘는 이제 방산 ETF인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 캐터필러 이런 애들이 대표 종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게 주식으로도 부동산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 상업용 부동산 관련주 해가지고 VNQ, XLRE가 이제 대표 ETF고 에키닉스나 리얼티 인컴 같은 리츠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전력, 가스, 신재생 이런 애들을 유틸리티 주식이라고 하고 대표로는 XLU고 저희가 잘 아는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주식들이 유틸리티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중심으로 이제 비중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누시면 되고 아무래도 올해는 기술주가 좋을 것 같으니까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나머지는 또 10, 10, 10, 12 이런 식으로 각 섹터가 올해 얼마나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비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 섹터별로 몇 개월 정도 투자할지도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내수 부양 정책이 있으니까 얘는 상반기는 좋겠구나 하고 얘는 상반기만 투자해야지 이렇게 적을 거고 기술주는 올해 계속 AI 좋으니까 올해 내내 투자해야지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이제 제가 예시로 든 거고 또 각자 맞춰서 커스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을 조절하고 나서도 이 안에 어떤 종목을 살지가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이 대표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ETF로 비중을 채우는 게 좋고, ETF보다 이 개별주가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다면 이제 개별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7%면은 이거 하나 다 7% 아니고 얘를 또 나눠서 3%, 3% 뭐 이런 식으로도 분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요거 다 사면 그냥 이제 다이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곳에 좀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계좌입니다. 얘는 3개월 이내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타나 아니면 스윙 투자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레버리지도 여기서 투자하고 이 중기 계좌에서는 레버리지를 투자하면 좀 애매한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레버리지는 원래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애는 아니거든요. 괴리율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제 단기 계좌에서 투자하고,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얘도 결국에는 모멘텀 타는 주식이라서 길게 보는 종목이 아닙니다. 얘도 짧게 치고 빠져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이제 단기 계좌에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 장기에는 우직하게 들고 갈 거 다 이제 잘 채워놓은 다음에 단기 계좌에서 내가 너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막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포모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렇게 단기 계좌를 따로 나눠두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현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포모로 따라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테마주 같은 걸 해보고 싶다 한다면 이 단기 계좌 비중 아까 말했듯이 내 전체에 진짜 많아야 최대 20% 정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계좌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뭐 100%, 200% 이런 식으로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손익비 계산한 후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얘는 손절도 당연히 둬야 되는 거고, 없어도 타격 없는 돈으로 다 잃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비추하는 바입니다. 초보자는 처음에는 이제 장기 계좌로 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을 쌓고 이제 점점 중기, 단기 계좌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맨 처음 주식을 투자한다면 중기에 20% 넣고 장기에 80% 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저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놨는지 비중이랑 종목은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또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건 단기, 중기, 장기로 계좌 나눠서 내가 어떤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갈지 미리 계획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현금 비중을 항상 잘 들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올해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렵거나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텔레그램방 참여하시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중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 유튜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댓글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